자, 데이 29의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인데 역시 좀 보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좀 내가 그리기가 약간 좀 핸디캡이 있다라고 치면 지문도 그렇고 요거 볼 때 아유 그죠? 아유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 최대한 보기를 좀 봐도 되는데 요거 말고 일단 지문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관련이 될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분석해야 되니까 X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요겁니다. 이 글의 핵심은 CT인데 CT가 인체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거에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환산값, 역투사가 있죠. 환산값과 역투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환산값은 특정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특정 방향이 있고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통과를 하게 되죠. 산란되거나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란 1번, 흡수 2번으로 보면 산란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흡수되는 거는 말 그대로 흡수되는 거니까 그럼 산란되면 흰색으로 보일 거고 흡수되면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환산값. 그래서 CT 촬영기를 회전시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재구성한다.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보는 화살표가 이렇게 좀 그어져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고 다음에 어떤 방향에서 X를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해서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쭉 왔던 것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경로상에 있는 진행하면서 경로상의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이렇게 고르게 분배를 하게 되면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핵심이고 X선의 핸디캡을 부활했던 것이 바로 CT인데 자 그러면 몇 문단을 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관련 문단이 과연 눈에 보이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문단을 좀 보니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이렇게 이제 언뜻 봤을 때 연결된 키워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와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걸 이제 봐야 되죠. 위에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이에요. 한쪽 면이 정사각형인데 여기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정사각형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정사각형인데 요거죠. 가와 나죠. 요 부분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 가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겠죠. 가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물체 나가 연결이 되면 자 물체 나는 어디 있나? 다시 나가 연결된 요거죠. 나 부분이 어디 있지? 가하고 나 여기 있죠. 가하고 요게 나죠. 좀 가있어요. 가하고 나죠. 나가 연결된 요 정사각형을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하여 ABC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모양을 ABC 방향, 3개 방향이죠. 3개 방향에서 구한 환산값의 크기를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때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이다 해서 여기 투과율이 2배, 이 2, 여기는 2 이렇게 한번 해놓을게요. 나의 2배이다. X선은 화살표와 같이 평행하게 진행하는 거죠. 다시 X선은 평행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 물체, 이 정사각형의 밑면을 기준으로 A는 0시 방향. 이것도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밑면이에요. 밑면을 기준해서 A는 0시 방향 1번,
그 다음에 B는 45도 방향 2번. 그래서 A는 0방향, 180도 평평한 것을 0방향, 0도 방향. B는 여기로 가는 거죠. 요거는 비스듬한 거니까 여기가 45도로구나. 그죠? 진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90도 방향의 위치에 있다 해서 C는 90도 방향 바로 요 위죠. 요 위로 있는 거니까 요거 보기 있는 그림을 여기서 그대로 설명을 했구나. 그러면 B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B에 해당되는 거니까 B는 어디요? 이렇게 평평한 부분입니다. 평평한 부분과 연결해서 판단해 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지문과 관련되는 건데 어디를 보면 요걸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실험할 때 다시 지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X선 사진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자, 됐나요? 그래서 CT 또는 X선 또는 CT 촬영인데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면 지방 물질의 순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투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투과율이라고 했어요. 자, 투과율이고 여기 필요한 게 환상값도 있었죠? 네, 환상값도 있고 그래서 X선의 세기는 통관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자, 세기입니다. 네, 세기는 투과율이 낮을수록 그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세기가 약해지는 것은 네, 첫 번째 투과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두께인가요? 2번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약해진다라고 해서 X선의 세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두께가 두꺼우면 투과율이 낮아져서 아마 하얀색이 될 거고 그죠? 네.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울수록 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다시 이제 또 문제로 와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좀 정리 좀 해보죠. 첫 번째 투과율과 환산값이죠. 네,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거 네, 연결 정리를 좀 한번 하죠. 투과율하고 환산값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환산값은 어떤 관계요? 서로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고요. 반비례 관계. 다음 두 번째, 요 가와 나의 투과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다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그죠?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ABC 상황인데, 자, 환산값은 자,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라고 하는 건데, 이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가 바로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야 되죠. 여기가 투과율이 더 좋다. 이 부분이 투과율이 좋은 거죠. 네, 투과율 좋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자, 그러면 투과율과 환산값의 관계를 또 봐야 되겠죠. 투과율과 환산값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봤을 때 투과율과 환산값은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이때 환산값과 투과율의 관계는 아니죠. 요거죠. 이 가니까 다시 투과율이 아니라 두께네요. 그래서 두께네요. 네, 두께와 환산값의 관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두께죠. 네, 두께와 환산값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과율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반대로 봐야 되죠. 물체가 두꺼우면 나의 2배면 그죠? 2배면 그래서 요게 더 얇구나. 여기 가 2배가 있어야 그러니까 요게 두꺼운 거네요. 그래서 요게 더 두꺼운 걸로 봐야 되겠다. 자, 두꺼움으로
요건 투과율 지우고, 네, 투과율 지우고. 자, 요게 예, 더 두껍다. 나가 더 두꺼운 거 맞죠? 예, 나가 더 두꺼우면 어떻게 됩니까? 투과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투과율이 예, 통과하는 비율이 예, 줄어들게 되죠. 투과율이 줄어들게 되면 승훈아, 자 여기 보면 네, 투과율이 예,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환산값이에요. 그래서 예, 환산값은 어떻게 된다? 환산값은 네, 커지게 돼요. 네. 그죠? 환산값은 네, 커지게 된다. 여기서 반비례 관계라는 말에서 이렇게 정의했죠. 투과율이 낮으면 환산값은 올라가요. 그죠? 네. 근데 투과율이 만약에 높으면 환산값은 내려가는 관계죠. 이 반비례 관계가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방향, B 방향, C 방향인데 그래서 네, 그래프인데 요거 B 방향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골라야 되는데 A 방향의 그래프 네, 뭡니까? B 방향의 그래프, C 방향 그래프에서 B 방향이에요. 그래서 B는 45도 방향, 90도 방향인데 자, B에 해당하는 그래프 이제 또 체크하러 갑시다. B에 해당하는 그래프 어떻게 될지 짐작을 좀 해보러 가지요. 짐작을 해보러 갑시다. 자, 됐나요? 그래서 B 부분에 B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 가만 통과하는 부분이 있죠. 네, 가만 통과하는 거예요. 네, 가만 통과하는 그 부분이 있을 건데 가만 통과하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여기 그죠? 네, 가만 통과하는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래서 통과하는 부분은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 환산값이 요거 먼저 정리한 거예요. 이때는 두께가 두꺼우면 환산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요거요. 두꺼우면 투과율이 낮아서 환산값이 높아지는데 가만 통과했다라고 하면 나 부분이 투과율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만 통과하는 부분이요. 자, 나만 통과를 하게 되면 예, 통과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나만 통과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께를 먼저 따져보세요. 여기 보면 투과율인데 우리 집에서 두께를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요건 반대로 낮아지게 되겠죠. 두께가 낮아지면 당연히 네, 환산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께가 얇아지면 환산값도 어떻게 돼요? 비례관계니까 그죠? 네, 비례관계니까 투과율로 다시 네, 두께와 네, 환산값은 비례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 환산값은 떨어진다. 요거는 증가하는 거였고요. 요거는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나만 통과하는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네, 가와 나를 모두 통과하는 부분이죠. 모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준 조건이 요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건데 가와 나 모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와 나를 모두 통과하는 부분은 자 여기에서 보면 가와 나를 모두 다 통과하는 거는 뭡니까? 왼쪽 끝이 정사각형 가의 대각선이 되죠. 네, 대각선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끝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뭐에 해당이 된다? 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 요거.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왼쪽 끝은 오른쪽 끝 두께보다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의 투과율이 여기 있죠. 가의 투과율이 나의 투과율의 2배입니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야. 2배이므로 다시 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따져야 될 요소
가와 나 모두 통과하는 요 부분이죠. 아, 여기구나. 예, 가와 나를 모두 다 통과하는 거예요. 예, 모두 통과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왼쪽 끝은 정사각형, 요거 이렇게 할게요. 왼쪽 끝이죠. 왼쪽 끝은 정사각형 대각선이에요. 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는 거고, 정사각형 왼쪽에 대각선이 되는 거고, 그죠? 요거란 얘기야, 요거는. 대각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대각선이고, 오른쪽 끝은, 오른쪽 끝인가요? 오른쪽 끝은 뭐가 되겠다? 다시 오른쪽 끝은, 보니까, 오른쪽 끝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이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죠? 나의 높이에 해당이 되죠. 나의 높이에 해당이 돼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가나 통과 부분인데, 여기 또 하나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죠? 요 과정이 하나 또, 숨겨놓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니까, 두께가 2배죠. 요 말인 즉슨, 두께와 환산값이니까, 요거는, 나가 두께가 2배라는 얘기입니다. 2배 더 크다는 얘기죠. 요건 2배가 작은 거죠. 그래서 두께가 2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투과율도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와 나의 가의 투과율이 투과율이 여기죠. 두께가 있고 가의 투과율이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나가 되는 겁니다. 가의 투과율이 2 곱하기 나니까 투과율이 얘가 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투과율이 2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가의 투과율이 2배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뭡니까? 근데 또 뭐요? 투과율이 2배니까 결과적으로 왼쪽 끝의 환산, 그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왼쪽 끝의 환산값이죠. 왼쪽 끝의 환산값하고 오른쪽 끝이죠. 방금 했었던 오른쪽 끝. 좀 길게 했네. 오른쪽 끝에 환산값이 어떻다고요? 동일해요. 환산값이 동일하다라고 정리가 돼요. 같다라는 얘기죠. 왼쪽 끝의 환산값이나 오른쪽 끝의 환산값이 같은 모양이다. 요 정도면 대충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왼쪽과 오른쪽 끝의 환산값이 동일하다라고 보여지면 모양을 이제 슬슬 결정하러 가야 되겠죠. 어떤 모양이 됐습니까? 좌우 대칭 모양을 골라야 돼요.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좀 두껍고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거라서 바로 1번이죠. 반으로 뚝 쪼갤 수 있잖아요.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을. 나머지는 가운데를 잘랐을 때 좌우 대칭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1번으로 가자.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서 결국 뭘로 골라야 된다? 두께와 반비례 관계죠. 투과율과 환산값인데 저걸로 고르는 거예요. 얘로 그 정답을 골라내는 것인데 두께와 환산값, 그 다음에 투과율 요거죠. 두께, 환산값, 투과율 요런 겁니다. 요걸로 봐서 두께와 환산값의 관계를 지금 봤어요. 두께와 환산값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비례 관계예요. 여기서 비례 관계. 이것도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반비례 관계 먼저 있었고, 그러면 투과율과 환산값이고 두께는 어떻게 된다? 두께는 비례 관계. 투과율은 어떻게 된다고? 투과율은 반비례 관계. 환산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과율은 반비례, 두께는 비례. 이런 관계죠. 그래서 가와 나를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다면, 그때
두께가 나가 더 두꺼요. 가운을 모두 통과할 수 있다면 왼쪽 저쪽 가야 되는 거죠. 네, 정사각형 대각선이 되는 거고 오른쪽 끝은 지각 이등변 삼각형. 그다음 가의 투과율이 나보다 2배가 커요. 요거 이 나는 얘가 더 적다는 뜻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왼쪽 끝에 환산값하고 오른쪽 끝에 환산값을 보니까 가의 투과율을 봤을 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왼쪽과 오른쪽 끝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곱하기 2가 있어요. 내 숫자 2가 있기 때문에 왼쪽 끝에 환산값과 오른쪽 끝에 환산값은 저기 이 가라고 되어 있죠. 이 가와 이 나가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두께는 가가 더 얇고 나가 두꺼워요. 나가 두껍고 그 다음에 뭡니까? 투과율은 나가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결국 같은 모양이다라고 빨리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평행하게 진행을 하고 A는 0도 방향, B는 45도 방향, C는 직각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보면 45도 방향에서 얘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였던 것이, 이렇게 보였던 것이, 그죠? 이렇게 보였던 것이, 이것도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보였던 것이 여기서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까? 어떤 모양이 될까? 예, 그걸 찾아서 요거 좌우대칭으로 찾으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좀 해봤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다 싶기는 해요. 예, 좀 깊이가 안 되면. 그래서 요 모양이 B에서는, 다시 한번 그리지만, 이렇게 보인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보인다. 비스듬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였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뾰족하게 돼 있고, 이쪽에서 보니까 마치 지붕 모양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서 보니까 그냥 삐죽, 요 지붕 나와 있는 듯한 요 느낌, 그죠? 네, 요 느낌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없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내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일단 마무리 해서